네, 오늘 먼저 일정 안내 드린 후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과 김현선 장학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은 후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 내용을 다룬 유튜브를 짧게 시청한 후에 교과교실제 사례 대전 전민고 문정석 부장선생님의 사례 안내가 있겠습니다. 사례 안내가 끝난 후에는 이제 곧 고문이 나갈 예정인데요. 내년에 도입할 도입부 신청 안내와 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제 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교학점제 업무를 맡고 있는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 김영선 장학관입니다. 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전 설명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학교 공간의 변화는 기존의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새로 학교 공간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교과교실제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학교 공간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공간의 혁신은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시설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 문화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지평을 넓히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원격연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의 내용을 다룬 유튜브를 시청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알찬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것 때문에 정말 비슷한 게 정리센터도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공간 엉뚱인데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고등학교 시절을 조금 더 재밌고 색다르게 할 수 있어서 엄청 만족스러워요. 반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업 방식이나 진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 적성, 흥미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까지 마련해 주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학교 공간 변화를 통해 수업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공간 변화와 고교 학점제를 연결할 수 있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 형태와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부족의 문제는 자투리 공간의 활용이라든지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 재미없다,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한데요. 왜냐면 제가 학교가 너무 재밌거든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사실 고교학점제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잘 몰랐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통해 미래의 제 진로를 펼쳐나갈 수 있어 정말 만족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수업 진행 방식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방식이 저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교실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들은 다양한 형태나 크기의 교실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소규모 교실, 모둠 학습실, 와이파이가 가능한 학습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가 더 알맞게 적절하게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 40년이나 된 오래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자투리 공간이나 유휴 공간을 꾸미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프로젝트 활동이나 학생 잡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과교실제 실제 사례에 대한 안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전민고등학교 문종석 부정선생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전민고등학교 교사 문준서랍니다. 대전 전민고등학교는 작년에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요. 아마 작년 각 시도별로 한 개의 학교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아마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작년에 의해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 2021학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화면을 좀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2019년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02개 학교 성과 발표를 할 때 저희 대전 전민고등학교가 이제 도서실 확장을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저를 이렇게 연수에 참석을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 학교 작년 사례를 보시고 새롭게 2021학년도 신청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대전 전민고등학교는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는 인문계입니다. 총 30개 학급이고요. 특수 한 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800명 정도 되고 교직원은 약 95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004년에 개교했는데요. 학교 구조가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이게 H자의 중간에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과교실제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개교 역사는 짧지만 실제 저희 건물의 역사는 대전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건물 역사 25년이 되다 보니까 학교 교실 환경을 좀 다시 바꿔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하면서 이 시설 구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작년에 이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그다음에 학교 건축에 대한 기준 정비, 미래 수업에 대비한 첨단 기술을 접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공문을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의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공간의 유연성, 그다음에 지원 공간의 복합성, 공용 공간의 활용성, 동선의 효율화인데요. 이제 이 사업은
교육개발원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공용공간, 지원공간, 동선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캡처해서 실어놓은 내용이고요. 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사업이 2018년도 12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아마 제출하게 되신다면 7월과 8월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4개월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3일에서야 선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원금을 받았고요. 실제로 구축하는 거는 작년 8월부터 진행을 했고 공사가 2020년 1월과 2월 사이 다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이나 2020학년도 사업하는 학교와 2021학년도 사업하는 학교는 아마 이 시기가 훨씬 더 앞단적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H자 형태의 중간에 구름다리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교 위치를 알릴 때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 이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3, 4층은 구름다리 연결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시설 구축할 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아마 교육청에서 제공할 예정인데요. 아마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 학교들이 학급수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라면 여유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유 공간이 조금 발생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시나리오 C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C 상태라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증축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간 구축할 때 학교에서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공간 구축의 가장 우선순위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점제일 때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휴게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한 교과를 위한 교과 교실을 어느 교과든 쓸 수 있는 공용 교실로 바꿨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선진적 교과 교실 같은 경우는 국어 전용 교실, 수학 전용 교실, 과학은 특별실이니까 제외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교과 교실을 공용 교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자습을 하는 야간 자습실의 의미는 말 그대로 야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대다수 학생들이 머무는 주간에는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도 저희가 없애고 공용 교실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앞에 비례고등학교와 단양고등학교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사례를 미리 말씀드리면 비례고등학교는 처음부터 교과교실형을 목적으로 지어진 학교이고요. 단양고등학교는 학급수 감축되었기 때문에 유휴 공간이 있는 교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부분 학교들은 유휴, 남아있는 공간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 한 칸당 35명 이상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1.5칸 이상의 대규모 교실을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인원수가 적은 소수선택 과목 아이를 위해서 0.5칸 교실을 구축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당장 0.5칸 교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냉난방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0.5칸에 따로 냉난방기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실의 천장형, 학교에서 이제 일체적으로 쓰는 실외기가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추가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0.5칸 교실을 많이 구축할 때 공사비라든지 냉난방기 이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가장 많이 신문에 나왔던 거는 도서관 내에서 홀딩도어와 무빙홀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학습 공간의 유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도서관을 지금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는 도서관을
교실 8칸 크기의 복도를 포함시키는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유연성이라는 개념은 교실을 1칸 또는 2칸 또는 반 칸 정도로 용도에 맞게끔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쪽의 교실과 이쪽 교실은 책상이 반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벽을 설치하면은 교실 2칸이 되고요. 이 책상을 돌리면은 앞쪽 방향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와 같은 무빙호를 설치하여서 벽을 두고 흰색 같은 경우는 칠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힌 공간, 막힌 느낌을 들지 않기 위해서 폴딩도어를 설치하여서 평상시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또는 야간 자습했을 때는 이 폴딩도어를 개방하여 개방감을 높였고 수업 시간에는 폴딩도어를 닫아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용공간의 복합성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공간이란 거는 이제 수업하는 공간 외에 도서관이라든지 시청각실 이런 실을 얘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도서관에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 교실 2칸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시청각실이 음악 수업 외에 연극이나 댄스 등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 수업이나 연극, 무용, 댄스 등을 할 수 있는 액티브 룸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교과 수업 방법에 따라서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융합교과 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용공간의 복합성 중에 교장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 교장실은 보시다시피 부장협의회실이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실의 절반 이상이 부장회의를 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을 마련했고요. 각 교과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고교학점제 자유 선택제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강이 발생하였을 때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강 발생 시를 대비해서 도서관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자료 검색을 하거나 컴퓨터 사용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요. 그다음 복도 및 계단 등에서도 아이들이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용 공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는데 아파트 분양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 공용 공간이 아파트 분양 공용 공간 생각하시면 되더라고요. 공동 현관이나 복도, 계단 등이 공용 공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계단이나 복도를 사진에 있는 것처럼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선의 효율화인데요. 1학년은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저희 학교에서 1층과 2층에 배치하였고요. 선택 과목이 많은 2, 3학년 같은 경우는 2, 3층, 3, 4층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동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선택 과목 경우 블록 수업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학교의 배치도를 저희가 캡처해온 사진인데요. 교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이쪽 교실 4칸을 합쳐서 8칸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학년마다 2개 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이와 같이 A부터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라인을 구별할 수 있게끔 안내를 만들었습니다. 학점제 공간 조성을 하면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 학급, 흔히 말해서 행정학급을 할 것이냐, 전에 있던 선진형 교과교실은 교과 조언을 하다 보니까 교과교실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게 아이들의 동선이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급별 학년 배치를 하는 경우 이동 동선이 수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학급 학년별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확장하여서 야간 자습실에 저희는 또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이 자습하는 공간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수업의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정보, 기술, 대동연구단지 과학적 의미가 강하지만 실제적으로 인터넷이라든 이런 게 상당히 느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선 와이파이도 올해 구축한 학교가 없었는데 저희가 지난 겨울방학 때 와이파이도 구축을 하였고 관련 기기도 크롬북을 구입하여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비례고라든지 또는 단양고에서도 무선 와이파이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학년도에 이제 구축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도움을 드리고자 하면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간의 아이디어를 많이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학교와 신설 학교를 모두 방문하시면 학교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건물이 25년 되다 보니까 새로운 학교보다는 좀 오래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에서는 아까 단양고를 방문해서 도서관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학교에서는 광주에 있는 첨단고등학교에 가서 폴딩도어가 과연 소음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폴딩도어가 저희 생각과 달리 소음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각 교과 교실, 국어, 영어, 수학과 선생님들이 교과 교실을 흔쾌히 공용 교실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복도를 중심으로 양 옆에 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실에 서로 수업 시간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도서관을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학교마다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 구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요. 학생들의 반영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구축, 그 다음에 카페형,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형태의 도서관을 요구를 하였고 최대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예산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예산과 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새롭게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체 방안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획 단계에서 저희 도서관의 공간 모습은 위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리형 폴딩 도어를 이용해 가지고 두 칸 교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별과제를 할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검색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했는데 책상 실제로 이런 책상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다른 형태로 좀 변형이 됐고요. 원래는 예상은 이렇게 잡고자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요. 이런 책상이 저희가 시중에 판매되는 걸 찾아보려 했더니 판매가 되지 않고 주문 제작을 해야 되고 주문 제작 시 비용이 비쌌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동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동이 좀 편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다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교실입니다. 수업할 수 있는 공간 교실도 이와 같이 구축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좀 실제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고요. 좀 이따가 실제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딩 도어를 닫았을 때 형태, 그 다음에 아이들 검색하는 거. 사진들을 보시면 여러 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뒷면, 벽면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참 예쁘고 나뭇바닥으로 생각했다가 계속적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예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디자인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공간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좀 비슷하게 됐지만 이제 사진이 좀 어두운 형태여서 어둡게 찍혔기 때문에 좀 어둡긴 하지만 약간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자습할 수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휴게하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책상 방향이 다릅니다. 이쪽 노란 책상 방향은 이 흰색 칠판 쪽을, 흰색 책상은 반대 방향을 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폴딩 도어를 닫으면 두 칸의 교실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여기 조별과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아이들 검색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데스크 이제 그 인포메이션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1년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 교과교실제 신청 안내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내일이나 늦으면 월요일 날 신청 공문이 자세하게 나갈 예정인데요. 그 공문이 나갈 순간부터 8월 초까지 지금 신청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8월 7일까지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월 12일까지 캐디와 교육부에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여 우리가 추천한 학교들이 적절한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8월 20일경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학교는 이제 2021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8월 20일날 선정된 후에 하반기에 교육부와 캐디에서 도입교 선정이 된 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문에 자세하게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의 경우에는 신청 과정에서 인정되는 요소가 더 많아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선도학교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신청 공모에 나갈 예정인데요. 올해 20교에서 25교까지 선정 목표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계속 아까 유튜브에서부터 계속 설명되는 내용인데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와 연결된 공간 설계를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하며 학생 주도적 학생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는 그러한 시설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을지, 교과 시간에 프로젝트 수업, 또 주변 탐방, 학생 TF 운영, 학생의 의견 조사,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예시 목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올해 8월경에 선정 도입교가 완료되면 이제 선정이 완료되셨다고 학교에 안내가 나갈 텐데 올해 하반기에 그 도입교를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내년 3월경에 2021년도 회계로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3월에 교부가 완료되면 선정된 학교별 예산 규모 질문 들어오셨는데요. 선정된 학교는 그 신청 공모에 같이 나갈 텐데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학교의 그 실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실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실에 따라 그 산출된 실에 따라 실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거 2021년도에 3월에 교부되면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이라는 사업 안에는 지금 오늘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교과교실제와 학점제형 교육공간이라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학점제형 교육공간이 올 초에 이미 선정이 완료되었고 12개 교가 선정되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일단 선정을 목표인데 더 확대될 수도 있고요. 교과교실은 학교 전체를 다루는 그런 대규모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학점제형 공간은 학교의 일부 공간을 학점제형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5년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 혹은 학점제형 공간 구축이라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례를 좀 더 다양한 사진들로 좀 더 풍부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교과교실제를 그 4가지 학점제형 공간 조성 기준에 따른 다양한 사진들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 기준이 있고요. 유연한 학습 공간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교실 반칸 크기 또는 교실 1.5배 크기 아니면 폴딩 도어 등을 활용한 가변형 교실 등 학습 공간이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크기의 학습 공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공용 공간의 활용성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동 수업 중에 공강이 발생하고 공강 시간에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창의적인 자유로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여러 가지 모둠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원 공간의 복합성은 한 공간이 한 가지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동선의 효율화는 이동 수업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소형 강의실, 대형 강의실, 기존의 전통 교실을 넘은 다양한 크기의 교실들이고요. 이렇게 개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고양이의 활용성, 사실상 홈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복도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학생들의 이동 시, 공강 시 활용하는 사진들입니다. 거의 카페처럼 휴식 공간,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구축되고 있고요. 이건 아까 또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전민고 사진이고요. 또 교과의 특성이 강한 교실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용도의 교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선의 효율화, 여러 가지 동선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파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이제 발표 내용이 다 마무리됐는데요. 이게 제 쌤 메일과 제 사무실 번호인데 더 궁금하신 사항,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많은 분들께서 파일 요청하셨는데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격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신청 공문 나가면 확인하시고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